이승만 세계 사전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대기로 보는 이승만의 생애, 근대 사상사의 흐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1543년 이후부터 1848년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서인들이 집권하죠. 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후 노론 세력들이 계속 집권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됩니다. 세계사에 있어서는 1628년에 영국에서 권리청원이 제출됩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쳐 1689년 영국에서 다시 권리장전이 발표됩니다. 이 시대를 움직인 인물로는요, 프랜시스 베이컨과 토머스 홉스, 그리고 과학계의 아이작 뉴턴과 존 로크 등이 있습니다. 대륙에서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이 있었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권리청원,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 인권에 관한 선언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될 수 없다는 것, 국민의 군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는 것,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 기부, 어떠한 과세 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권리장전입니다.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이다. 의회제정법이 되겠습니다. 국왕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회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연대기입니다. 1726년 영조시대로 들어옵니다.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인물로는 몽테스키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소가 있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여기서 사유재산과 문명이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데이비드 휴음과 아담 스미스가 있습니다. 현대 사상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1759년에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을 저술합니다. 인간 행위의 도덕적 적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위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논쟁입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 진보주의의 아버지 토머스 페인입니다. 1724년에 독일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태어납니다. 그의 영구 평화론이 국제정치에서는 유명하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헤겔이 또 있어서 합리주의와 변증법을 제창하게 됩니다.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1776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 즉위, 미국의 독립선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것이 같은 시대에 또 엮여지게 됩니다. 또한 1776년에는
미국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미친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이 또 나옵니다. 미국이 공화국으로 독립해야 된다. 영국으로부터.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한 기독교 신학에도 변천이 있습니다. 슐라이머 마흐의 절대의존 감정,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나 헤겔, 합리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슐라이어 마흐가 이제 신학 체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 리첼리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개창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신학들은 대부분 하나님 자리에 이성을 대입시킨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187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나중에 1885년에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북장로교와 북감리교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튼 등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북장로교와 감리교 이쪽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것에 대응해서 칼빈주의 신학, 그 정통 신학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파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All men are equal.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inalienable rights.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 조직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주권입니다. 연대기 이어집니다. 순조시대로 넘어옵니다. 천주교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약종이 순교합니다. 신유박해. 1832년에 영국 상선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통상 요구를 받습니다. 세계사입니다.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구입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에 팔아버리죠. 미국이 점점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1808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인물로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또 나옵니다. 물론 존 스튜어트 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오게 됩니다. 칼 막스는 옛날 그 그리스 철학에서 형이상학을 없애버리고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을 합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제창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헌종 시대로 넘어갑니다. 1846년에 병호 박해로 김대건 신부가 순교합니다. 세계사에서는 영국이 선거법, 빈민법 개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1840년에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어서 난징조약을 체결하고 홍콩을 지배합니다. 1848년 미국은 다시 멕시코 북부를 구입합니다.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835년에 토크빌의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 책이 출판됩니다. 왜 공화제 대의 민주주의가 유독 미국에서 성공했느냐, 프랑스에서는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1848년 2월 21일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2장은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제3장에서는 사회주의 문헌과 공산주의 문헌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사변적 사회주의 등 막스 이전에 있었던 사회주의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4장 각종 반정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족쇄뿐이요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구호로 끝을 맺습니다. 공산당 선언에 있는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투쟁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버렸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죠.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그 순간 사회는 게으름이 만연할 거라 비난한다. 그렇다면 진작의 부르주아지 체제는 일순간에 몰락했어야 했다. 대다수는 소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박사가 1923년에 공산당의 당 부당을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5가지 중에 이제 사적 소유, 그 사유재산을 철폐할 때 일을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부르주아지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 이래서 공산혁명이 무자비하고 자극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이라고는 족쇄뿐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인간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공산주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만은 민족주의 계열로 분류됩니다만 아와 비아와의 투쟁 이렇게 또 역사를 정의하고 있죠. 사전 이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